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고 예금 등도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 순자산이 3%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보다도 많고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환산하면 영국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가 보유한 전체 순자산, 이 국부도 해외 증시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해외 투자 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지난해 1인당 가계 순자산 얼마로 집계 됐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5,251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약 800만 원 늘었습니다.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면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약 18만 5천 달러로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프랑스, 영국 등보다는 적지만 일본은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은 5억 9천만 원으로 1년 사이 약 1천만 원 늘었는데요. 이렇게 가계의 순자산이 늘어난 데에는 주택 자산의 증가세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자산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1%로 가장 컸는데요. 그 다음으로 주택 외 부동산,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집값은 얼마나 올랐나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은 약 7,200조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4.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을 밀어올렸는데요. 증가율에 대한 권역별 기여를 보면 수도권 기여도가 약 91%로 압도적입니다.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69%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35%를 차지해 가장 컸고 그 뒤로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순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부인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경 4,100조 원으로 1년 새 1,20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 이 관망세가 심화하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군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폭을 축소했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풍선 효과로 상승세를 주도하던 성동구와 강진구가 각각 서울 자치군의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지만 두 곳 모두 상승폭을 축소했고 토호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도봉구는 서울 자치군에 유일하게 상승률이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가 지난주 보합에서 0.03%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에 부산과 광주, 대전, 전남 등에서도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요? 네, 서울 아파트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섰지만 일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요.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서울 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플랫폼의 집계 결과 6.27 대책 이후 서울에서 10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7.3% 오르면서 신축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정부가 신도시를 통한 공급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에 무게가 실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 대상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책 대출이 포함되면서 부작용 우려가 많았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갑자기 줄면서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가 난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달 2억 5천만 원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상담받았을 때 2억까지 이제 대출이 된다고 이제 안내받고 계약서를 썼는데 2억까지 다 안 날 것 같다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계약금을 또 다 걸어놨는데 지금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개인 대출을 뭐 땡겨야 될지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을 드려야 되고 정부의 627 규제 대상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받는 정책 대출까지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한도 축소로 고민이 깊어진 건 빌라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 B씨는 새로 계약한 세입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계약금을 이제 5%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줬는데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거를 또 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대출 한도가 주는 바람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이번 규제를 발표한 건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정책 대출까지 옥죄면서 부작용은 비아파트 시장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미만한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한편 정부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지 선택폭이 좁아질 수 있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던 SGI 서울부증이 시스템 장애를 복구하고 발생 나흘 만에 주요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비 사태 동안 단순 불편 이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부증이 이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앞으로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영 기자, 일단 서울보증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보증은 보상까지 책임지고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시 해당 피해자를 직접 찾아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서울보증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어제 실제 피해 사례는 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신규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지연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보증은 증빙 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또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피해신고센터 유선 전화로 피해 사실 접수가 가능한데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별도의 추가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향후 보상 절차 진행 시 접수 때 남겨둔 연락처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벌어진 이런 피해 말고 그럼 현재 이제 신규 대출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은 모두 재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부로 보증서 발급, 보험금 지급 등의 서울보증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기 때문인데요. 고객 대상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어졌지만 아직 서울보증의 내부 업무 지원 시스템은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보증은 전자금융업법 위반 등을 점검 중인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시스템 장애가 나흘 만에 복구된 만큼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